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말로 했는데 며느리 표정이 갑자기 굳어요.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늘 영상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이 무엇인지, 왜 그 말이 상처가 되는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말씀드릴게요. 고부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말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말에서 오해가 생겨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어서 경험이 많아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비교처럼, 평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의도와 상처는 다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도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정말 많이 하시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세대 차이를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를 싸잡아 평가한다고 느껴요. 이 말이 왜 문제냐면요. 개인이 아닌 세대로 묶어버려요. 며느리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전체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대화가 아닌 훈계로 들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이 말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시어머니가 보기에 좀 다르다 싶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너무 귀하게만 키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들어요. 나는 제대로 못 키우고 있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인정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은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면 평가가 아니라 인정이 돼요. 며느리 방식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에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 일을 겪으셨으니까 아는 게 많으세요. 근데 이 말의 숨은 뜻은 이렇게 들려요. 너는 아직 몰라. 너는 경험이 없어. 며느리에게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이 돼요.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시어머니한테는 항상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며느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만 하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러신대요. 처음에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시는구나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래요. 대체 표현 알려드릴게요. 내 경험 중엔 이런 경우도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강요가 아니라 참고가 돼요. 며느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집안일, 아이 키우기, 살림 방식.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이렇게 느껴요. 나는 계속 틀리고 있구나. 뭘 해도 잘못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김치는 먼저 볶아야지 이러시면요. 며느리는 내 요리가 틀렸구나. 나는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설사 시어머니 방식이 더 맛있다고 해도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는 부정이에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더라는 제안이에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른 방법도 있더라. 김치를 먼저 볶으면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번째, 너희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비교 더하기 평가 더하기 거리감을 동시에 만들어요. 며느리는 친정을 끌어들이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요, 너희 엄마라는 표현부터가 거리감이에요. 우리 엄마도 아니고 너희 엄마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니?는 비교예요. 너희 엄마 의견이랑 내 의견이랑 다르면 어쩔 건데?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엄마를 끌어들이시지? 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엄마랑 비교하시려는 건가? 대체 표현 알려드릴게요.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며느리 본인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어요. 5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 가장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한 갈등 유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면 이미 상대는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변명이에요. 내 의도는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이상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며느리는 내 감정은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제가 아는 어떤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러시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해. 이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내 의도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6번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는 공감이 아니라 비교가 되는 순간 문제가 돼요. 며느리는 그 시절 기준으로 나를 본다고 느껴요. 나 때는 애 셋 키우면서도 시댁 식구 10명 밥 다 해드렸어. 나 때는 친정도 자주 못 갔어. 나 때는 명절에 음식 20가지도 넘게 준비했어. 이런 말들 하시면 며느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다른데 계속 비교하시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30년 전,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여자가 집안일 다 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부부가 같이 해요. 그때는 시댁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양가가 평등해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세요.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지. 이렇게 말하면 비교가 아니라 인정이 돼요.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7번째, 아들만 불쌍하지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며느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문제냐면요. 부부 갈등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들은 피해자고 며느리는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 편이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이 말은 아들한테도 안 좋아요. 아들은 엄마하고 아내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요. 엄마가 아내 편을 안 들어주시니까 아들도 힘들어요. 절대 대체 불가예요. 아예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더 꼬여요. 8번째, 그 정도는 다 참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며느리는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정도는 다 참아. 남자들이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며느리는 이렇게 느껴요. 내 감정은 별거 아니구나. 나만 예민한 건가?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게 돼요. 바꿔 말하기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요. 9번째, 내가 이해해라 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해해야 하는 쪽이 며느리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해는 한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뭔가 부탁하셨어요. 며느리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내가 이해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며느리는 이렇게 느껴요. 나만 계속 양보해야 하나? 내 사정은 중요하지 않나? 시댁은 항상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서로 조금씩 맞춰보자. 이렇게 말하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협상이 돼요.
며느리도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10번째 말 안 해도 알잖아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해를 키웁니다. 며느리는 왜 말 안 하냐고 또 혼난다고 느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어.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가 눈치껏 안 하면요. 시어머니가 말 안 해도 알잖아. 왜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억울해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해결책은 이거예요. 내가 말이 부족했네. 직접 말씀하세요. 눈치로 알아서 하길 바라지 마세요. 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말의 의도하고 전달된 감정은 달라요. 좋은 마음으로 한 말도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해요. 훈계보다 공감이 중요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비교보다 인정이 필요해요. 옛날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며느리를 인정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이 며느리 한 사람을 봐주세요. 침묵보다 솔직한 대화가 좋아요. 말 안 하고 속으로 사귀지 마세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말하지도 마시고요. 차분하게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고부 갈등은 누가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표현 방식이 달라서, 세대가 달라서, 자란 환경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말 앞으로는 조심해 보세요. 그리고 대체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며느리도 노력해야 해요. 시어머니 말씀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덜 상처받아요. 결국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좋아져요. 한쪽만 노력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둘 다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족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